연대보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대표이사가 다 보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중소기업은 요즘은 이제 연대보증 제도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회사의 부채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다 하고 있죠. 심지어 담보 부채도 연대보증을 해요. 네, 네. 예. 신보에서 주는 돈, 네. 기보에서 주는 네. 돈, 다 연대보증을 합니다. 네. 주는 돈은 아니고 이제 빌려주는 돈이죠. 예. 자, 그러면은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면은 회생기업의 대표는 이 연대보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죠? 그 기업의 부채가 바로 이제 대표이사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도 기업이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대표이사도 뭐 부채가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네. 그 부채가 많으면 일반회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개인회생, 우리는 기업회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기업회생이고요. 네. 그 개인 사업자나, 개인. 예, 개인 사업자, 개인이죠. 개인이죠. 개인. 예. 그러니까 개인이 경우에는 회생하는 방법이 개인회생하고 일반회생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부채 크기로, 예. 그럼 일반 보증부채가 10억 이상, 또, 일반 부채가 5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되고 일반회생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개인회생은 그냥 법원에다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5년, 옛날에 5년 동안 이제 지금 3년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냥 딱 인정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회생은 기업회생하고 똑같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네. 기업회생하고 완전히 절차가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용어가 있고 일반회생이라는 용어가 있고, 일반회생은 그냥 기업회생하고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뭐 회사 규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반회생을 신청을 하셨나요? 네, 일반회생을 했죠. 잘 됐나요? 일반회생이 잘 안 됐죠. 일반회생을 했는데, 네. 부채는, 그 보증부채까지 따지니까 상당한 규모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닌데, 회사로 해서 이제 보증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했더니, 내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 이제 그걸로 급여로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그거를 이제, 그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회생 계획안. 네. 예.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그래도 이게, 기업회생 부채와, 근데 일반회생 부채가 같은 채권자니까, 네. 기업회생을 동의를 해줬잖아요. 네. 동의를 해준 거니까. 채권자가. 예. 그러니까 일반회생은 내가 그래도 조금만 갚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도 또 동의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지. 다 업무 지침서가 있으니까. 업무 지침서에 뭐, 몇 퍼센트, 뭐, 이하는 뭐,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룰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일반회생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일반회생이 불인가가 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 다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폐지가 되면 이런 길이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그냥 폐지가 된 상태에서 그냥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거죠.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임의적 파산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파산 신청? 예.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물론 심사는 하겠지만. 하겠지만 일반회생에서 불인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전문직이어서 월 1,000만 원, 뭐 1년에 1억 이상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일반회생을 하지 않고 바로 파산을 신청을 하면 당연히 이건 도덕적 문제가 되니까. 파산 안 받아주죠. 예. 네, 법원에서. 예. 그런데 저는 일반회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 파산을 해줬죠. 법원에서. 파산을 하고 나면 파산 다음에 이제 면책을 받아야 돼요. 면책은 예.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하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채무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도박으로 뭐 빚을 졌다든지 뭐 이렇게 채무를 갑자기 증가시켜서 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디에 뭐 횡령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면책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회생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 기업회생하는 대표이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회사는 기업회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일반회생을 한다. 그 경우에 만약에 뭐 불인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파산 면책을 하면 되니까. 아까 그 회생제도의 모순 같은 것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 이 책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저에게 회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제 회사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함식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지금 해결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책이 네. 첫 번째 책이 일기라. 네. 그때 이제 일기가 그때 당시에 심정이 그랬던 거고요. 네. 지금은 좀 다릅니다. 네,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 책에도 써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되게 섭섭했는데 내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었구나라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 정말 힘들었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살 충동은 안 느끼셨어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이거 뭐 예. 솔직한 얘기니까. 참 책에도 써져 있는데 예. 제가 회사에 옥상이 있어요. 예. 옥상에 올라가면 그냥 뛰어내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옥상이 잘 안 올라갔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네. 자,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요. 평생 일기를 안 쓰시다가 이때 일기를 쓰셨어요? 그러게 이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기업회생이 들어가고 나서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 분량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책이 나왔잖아요. 네, 507일 동안 예.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럼 일기가 좀 효용이 어떤 거예요? 지나온 거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그때 어떻게 내가 뭐 잘했던 내용, 그다음에 잘못했던 내용,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지나온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아주 괴로웠던 일만 기억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기록을 해놨더니 생생하게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대로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어려웠을 때 써놨던 일기가 네.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모티브가 됐잖아요. 책도 네. 내시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걸리도 있었지만 일기도 굉장히 크게 주요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지나고 나니까. 뭐 일기 때문에 그 괴로운 과정을 견디게 된 건 아니었던 물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기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경영자들인 경우에는 저는 뭐 옛날에 일기를 쓰지 않았지만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기 형식으로 메모를 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기업회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우리 하민 대표님이 일기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위기를 이겨낸 원동력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신앙심이었어요. 네. 예, 그 신앙은 정말 위대하던가요? 제가 신앙심이 없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네. 뭐, 교회는 뭐 적극적으로 가지도 않았고, 네. 더구나 뭐 기업회생 전에는 뭐, 주일에만 뭐 잠깐 갔다 오든지 아니면 그것도 뭐, 회사가 바쁠 때는 주일에도 뭐, 골프장에 가서 살고 늘 그래 왔었죠. 기업회생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파산, 개인 파산. 그러니까 회사는 기업회생 중이고 저는 일반회생을 신청했다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불인가 돼서 개인 파산 면책 진행하고 있는 중에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파산 선고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이 주일이죠. 네.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 그 해 표어가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예요. 내일 파산 선고 받는 날이잖아요. 파산 선고 받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면책 받을 때까지는 사방이 막힌 상태인데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라고 표가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큰 위로가 됐네요. 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마다 그 후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가 있었죠. 자,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기업회생, 개인 파산, 이 많은 고초를 겪고 회사도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분한테 갔어요. 네.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그 회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100억을 넘어서 1000억을 가다가 좌초를 잠깐 했고 다시 이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1000억 유효합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이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처음에 이렇게 쭉 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해본 사람은 또 이게 다른 어떠한 그런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희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억 이상은 뭐 문제 없다 앞으로. 앞으로 현재 실제로 그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네, 지금 뭐 그동안 이제 다져왔던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렇게 시너지 이렇게가 나니까 그래서 뭐 1,000억 이상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민 대표님께서 꼭 그런 다시 탄탄한 성장을 일구셔서 우리 아스코 TV가 아니고 뭐 글로벌 성공 시대라든가 이런 공중파 TV 한번 나가셔갖고 위기 극복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코 TV는 그거에 대한 발판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백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도 실패도 다 나한테 달린 거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하민 대표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불구불한 글씨를 가지고 똑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이런 구절이 책에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딱 하민 대표님의 지금 이 살아내신 과정하고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 인용문이었나요? 네. 류시와 시인이 쓴 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써놓은 거고요. 기업회생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사방이 막혀서 정말 꼼짝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막혔어도 시간이 가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답답하고 사방이 막히고 정말 이렇게 큰 문제에 봉착해 있을 그런 시간도 생길 거예요. 기업회생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그 용기를 잃지 말고 그거를 견디고 그거를 가면 견디는 거예요. 결국 그 기업회생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하민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하시면은 기꺼이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어쨌든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 밑에 있는 노하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기꺼이 이렇게 컨설팅을 감사합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